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주 이 모니터랩 알아볼 건데요. 자, 상장한 지 며칠 안 지났는데 아래로 위로 엄청 요동치고 있죠. 상장 당일에 이 CU박스, 자, CU박스랑 동시에 상장하면서 자, 수급 같은 경우 두 종목에 나눠서 들어갔어요. 자, 두 종목 다 상장 당일에는 이 기간,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매도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 큰 하락 나왔었죠. 뭐 당연히 9,800원, 자, 9,800원의 공모에 성공한 이 외인, 자, 기관들은 자기들이 받은 금액보다 높이 올라서 시작하니까 차익 실현한 거예요. 수익 실현한 거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자, 이 외인 기관들이 아무리 높게 올라갈 종목이라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한 건데 이렇게 하락한 건 당연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 당장보다 이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 경쟁률이 몇이었냐? 무려 1715대 1이었어요. 같은 날 상장된 이 CU박스. 자, CU박스 같은 경우 경쟁률이 86대 1이었어요. 그리고 유통 물량 같은 경우도 이 CU박스 같은 경우는 50%나 됐고, 자,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24%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시장의 관심은 이 모니터랩, CU박스보다는 모니터랩에 쏠렸던 거죠. 이렇게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공모가는 자, 희망밴드 최상단, 자, 9,800원이 됐던 거고요. 공모가, 자, 상장가는 이 공모가의 최대 2배인 얼마에 시작했어요? 자, 19,600원에 시작을 했죠. 자, 공모가의 2배인 19,600원에 시작을 했어요. 일단 현재 가격도, 자, 현재 가격도 공모가인 9,800원보다는 훨씬 위에 있죠. 공모에 성공한 기간, 자, 외인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상장 당시 고가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이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이 종목 장기 투자, 자, 장기 투자 하시려고 사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나온 이상 이 분할 매도, 자, 분할 매도 처리하면서 수익 챙겨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왜 분할 매도 통해서 수익 챙겨가냐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그냥 이 신규 상장주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 최근 자, 몇 년 동안 신규로 상장하고 우상향하는 종목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큰 종목들 말고는 대부분 이 상장, 자, 상장 초기가 고점이었고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자, 물론 이 모니터랩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 분할 매도, 자, 분할 매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상장한 주식인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비중 천천히 늘려가도 시간 충분히 많잖아요. 제가 영상 속에서 이 가격에는 팔고 이 가격에는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편하게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번호로 그냥 문자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가격이랑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 자세히 남겨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수록 이렇게 신규주에 관심이 몰리는데 뭐 이제 상장한 주식의 세력이네 뭐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상장한 주식인데 뭐 세력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기업이, 자,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적정 주가, 자,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니터랩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이 사이버 보안 회사예요. 이 모니터랩에서 생산하고 있는 웹 방화벽, 자, 웹 방화벽이 가장 큰 매출을 벌어다주고 있어요. 자,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 같이 상장했던 CU박스, 자, CU박스와 다르게 얘네는 맨날 단기 순손실이 엄청 났어요. 그런데 모니터랩 같은 경우 이 웹 방화벽을 통해서 단기, 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 자, 주요 고객사로 네이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EBS, 뭐 현대, LG, 뭐 총 이런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491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어요. 이러한 걸 바탕으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걸 봐서는 평단가만 잘 낮춰서 가져가면 장기 투자, 자, 이 장기 투자에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긴 한 기업이에요. 자,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런 신규 상장주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뭐 차트나 수급에 따른 움직임 같은 표본이 없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할 수도 없고 뭐 이 차트 보고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죠. 자기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회사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믿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일수록 저희가 힘을 합쳐야 돼요. 뭐 힘을 합쳐서 같이 매수하자, 같이 버티자 이게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매수 매도 타점 잡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당연히 저도 이 모니터랩, 자,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자, 공부한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 위에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시청 중이신 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가끔씩 문자로 알고 있는 내용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 이 사이버 보안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최근 핫한 이 챗 GPT 같은 이 AI, 자, 챗 GPT 같은 AI와 엮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챗 GPT, 자, 챗 GPT 같은 AI가 이 사이버 세상에서 정보를 막대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기업들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들, 자, 정보 유출 등 피해는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사이버 보안이 강조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 모니터랩, 자, 모니터랩의 호재가 되겠죠. 당연히 매출에 직관되겠고요. 이 챗 GPT AI 같은 경우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AI 시장이 커가면서 사이버 보안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랩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만 지금 당장의 매수가 꺼려지는 건 이 사이버 보안. 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뭐가 있죠? 뭐 라닉스, 뭐 드림 시큐리티, 안랩, 이런 많은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다른 사이버 보안, 자, 다른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이 악성 코드, 자,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제거하는 데 특화돼 있다면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자, 방화벽, 자, 방화벽, 즉 미리 예방하는 데 특화돼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 투자 메리트를 찾았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건 저점, 자, 저점의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시장의 관심을 초반에, 자,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이 절대 저점일 수가 없어요. 이 종목에 투자를 할 거라면, 자, 단기 투자, 자, 이 스캘핑 형식의 주식 투자 방식이 아닌 이상 조정 구간을 기다리다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정이 무조건 올 거라면 비싸게 사는 것보다 최대한 싸게, 자, 최대한 싸게 조금씩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면 뭐가 상장해요? 자,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재상장하죠. 자, 세력이든 단타쟁이들이든 시장의 관심이, 자, 모니터랩이나 이 CU박스, 신규 상장주인 모니터랩이나 CU박스에서 수급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모니터랩이 신규주 프리미엄을 이어나가긴, 자, 이렇게 이어나가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뜻은 지금 가격보다는 싸게 살 기회 무조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은, 자, 분할 투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분할 투자로 조금씩 이 평단가를 낮춰 가져가시라는 거죠. 당연히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589-1279번으로 뭐 1번, 숫자 1번, 문자 1번, 아니면 모니터랩,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제가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비율 나눠서 추천드릴 거고, 이 모니터랩, 자, 모니터랩 정보 드리면서 이 매도 타점도 계속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니터랩이 아니더라도 보유 중인 종목 상담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BM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딜을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